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새해 두 번째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학령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 근데 정말 만나고 싶어 그럼요. 하시어요? 네, 그럼요. 네, 일단 제가 그렇고요. 네, 제가 그러니 청취자들도 그렇다. 이거는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두 분 이상은 다수로 있을 거다라고 믿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다방은 뭐 주로 시사 문제를 다루는데 역사학자를 모시고 시사 문제를 뭐 시사 문제이기도 한데요. 꼭 시사 문제는 아니라 또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요 2주 연속으로 신년 특집 방송처럼 보내드리는데 우리 오학령 교수님과 함께 살펴볼 얘기는 바로 간신입니다. 네, 간신. 짜자잔 느낌이 오시나요? 간신. 네. 왜 지금 우리 청취자들하고 간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는지. 네. 그 뭐 간단하게 서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전 정부 들어와가지고 내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십상시. 네. 십상시 뭐 내시가 얘기는 예전에 그 김용옥 선생님께서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얘기를 해. 뭐 그 뒤로 이제 의외로 퍼졌는데 저는 좀 사실 좀 이거는 불공정하다. 네. 무슨 얘기냐면 내시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제 왕이 공무 끝나고 들어가면 침구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서 잔 심부름들도 하고. 지금 박근혜 청와대로 얘기하면 소위 관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시인 거죠. 그렇죠.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시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승정원이기 때문에 내시 영역이 아니고 외조라고 해서 조정이거든요. 네. 공식 조정. 그러니까 공연히 지금 내시란 이름 때문에 애매하게 역사적인 내시들까지 욕을 먹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 내시들이 이제 왕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뭐 나라 살림을 잘 못하거나 거덜내거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대목이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자 중심 체제라 그런지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십상시가 후한 때에 나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가 바로 시작되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그 조정을 말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사활을 일으키고 이랬던 인물들인데 그 뒤로도 황관들이 꽤나 득세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중국 얘기입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환관들이 공식 정무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종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에서는 환관들이 문란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연산군 때는 공식 조정 채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환관들이 심부름을 많이 했던 간신들하고 결합해서 했지만 실제로 자기 목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역사적 사실로는 연산군 때의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관이 설치는 경우는 없었다.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그 불화를 깐다. 그래서는 그러려면 말하자면 남성의 성적 기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희화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욕심을 많이 부린다. 이를테면 권력욕 이런 상상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비약이죠, 사실은. 비약이다. 우리 근처에서 보지만은 그게 멀쩡하다 아니다로 구분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험한 짓 많이 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독신 종교적 이유로 독신을 선택해 사시는 이를테면 스님들, 수녀님들, 신부님들 보면 멀쩡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 같은 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실제
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살았던 삶하고 동떨어진 편견을 통해서 내시를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간신 얘기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합당하다. 간신은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지만 내시는 그냥 관직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학령 선생님 다뤄주실 간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내시는 그럼 거의 안 나오겠네요. 나옵니다. 나옵니까? 중국에 지금 오늘은 좀 중국 중국 사례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반 조정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내시 출신도 나오고 네.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 내시든 아니면 또 조정에 있는 외조라고 말씀하신 하여튼 조정에 계신 분들이건 간에 흔히 우리가 두 가지로 갈라서 얘기하면 충신 아니면 간신 아닙니까? 그렇죠? 뭐 중간치도 좀 있겠지만 원래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테크노크라트도 있는 거죠. 네. 그냥 관료로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냥 보통의 관료를 충신이라고 부르진 않죠. 뭔가 업적이 있거나 탁월한 뭐가 뛰어난 점이 있거나 또 간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렇죠. 네, 그건 대부분은 아마 충신과 간신 사이에 있고 어떤 사람은 충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간신이 되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신은 일반화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네. 항상 간신은 자기의 사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든 금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다른 뭘로 나타나든 간에 재물로 나타나든 끊임없이 그 자기 여익과 자기 사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건 뭐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조정 이 나란 일을 한다는 것은 공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만들어 자기만의 영역, 자기 영역을 만들어 나가죠. 그게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제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 5가지 부류로 한번 간신 종류를 사례별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간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거는 21세기의 간신적 존재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겠네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연하 어떤 사태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류별로 이렇게 보면 볼 때 좀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기준들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대입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첫 말미에서는 간신이란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간신이 되려면 사익을 추구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종종 우리는 이 간신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간신은 뭔가 찌질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수염에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걸로만 생각해요. 염소수염 같은 거 염소수염 좋습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 덕분인데 드라마도 그렇게 묘사합니다. 드라마도 되게 그러죠. 근데 실제로 간신들은 안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우 명석합니다. 간신은 똑똑하다. 명석이라기보단 똑똑해요. 엄청 똑똑하고 학문적 의미에서의 똑똑은 아니지만 아무튼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집요합니다. 끈기 있고요. 뭐 저기 착한 사람들이 하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런 짓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집요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짓을 사람이 하겠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한 그 이상. 그 이상을 감사. 그래서 옛말에 보면 이제 무소부지 못하는 짓이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경우에는 합니다. 간신들은. 그러니까 특히 염두에 둬야 될 거. 간신이 찌질하다고 생각하면 낭패 본다. 이거는 처음부터 미리 내려놓고 생각을 시작해요. 흔히 우리가 간신을 하면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내려놓고 생각해요. 그럼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간신이 있다면 그 간신은 스펙 좋은 사람일 가능성도 높은 거네요. 엄청 높죠. 원래 굉장히 스펙이 똑똑하고.
미꾸라지가 갑자기 원래 보통 사람들은 생각나는. 간신 안 됩니다. 네. 저나 이제 오국장님 같은 경우는 간신되기 힘들죠. 스펙도 보통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 머리 가지고는 어디 가서 간신놀은 못 하고요. 이거 맘 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그럼 구체적으로 간신들을 한번 오학년 교수님의 안내를 따라 만나볼 텐데요. 예. 첫 번째 만날 간신이 누굽니까? 우선 그 처음엔 나라를 훔치는 간웅 이렇게 잡아봤어요. 간웅이라는 게 간자는 간신할 때 그러니까 간자고. 간인데 웅자는 영웅할 때 웅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슨 스케일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저기 예전에 그 조조 얘기하면 네. 항상 나오는 게 자기를 두고 치세는 반신 간신이지만 난세의 영웅 난세는 간웅이라고 네. 그렇게 표현했던 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조 같은 인물을 그리면은 딱 오는데 네. 이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하나 네.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불이라는 인물이에요. 불위. 네. 여불이라는 인물인데 진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하면서 여불이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진시황 아버지라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네. 이제 이게 숨겨진 우리 드라마에 잘 나오는 숨겨진 태생의 네. 출생의 비밀 네. 이게 이제 문제되는 분이죠. 사람이죠. 이게 제가 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작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나라 이게 아직 전국 시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하기 바로 전에 네. 전국 시대인데 이 진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의 태자가 태자가 있었어요. 안국군이라고. 네. 근데 진소왕이겠네요. 네, 진소왕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무튼 저기 그 자초라고 하는 사람을 예전에 전국 시대에는 서로 인지를 주고 받으면서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이 조나라로 이제 이 저기를 보냈어요. 이 말하자면 그 인질로 보냈는데 자초란 자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아닌데. 네. 그렇죠. 자초란 저기를 아마 저 첩의 아들일 거예요. 네. 이 자초를 보냈는데 이제 인질로 갔으니까 사는 게 띄엄띄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기도 불편하고. 네. 그런데 이 여불이라고 하는 원래 이 상인입니다. 큰 상인인데 대상인인데 딱 보니까 뭔가 투자할 만한 느낌이 온 거예요. 저 귀양 와 있는 자초한테 네. 한테 귀양은 아니군요. 인질이죠. 네. 죄송합니다. 왔는데 그래 가지고 자초한테 그 아주 잘해요. 이 말하자면 이제 놀이기구도 사다 주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래 부인 왕인 그 진소왕하고 이제 그 왕비였던 화양 부인한테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자초한테 구슬러 가지고 그 자초가 아들이 그 있으니까는 그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부리가 나중에 나라가 잘 되면 이 나라가 이제 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초한테 꿈도 키워주고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도 대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다 대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지나면서 이 자초가 드디어 진나라의 후계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부리가 데리고 있던 여자 중에 춤 잘 추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부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요. 여부리의 자식을 임신한 거예요. 그렇다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여부리를 자초를 여부리가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네. 넌지시 그 여자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초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달라. 네. 그랬더니 화가 난 척하면서 이 거부하는 액션까지 취해요. 일종의 값을 올리는 상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작정하고 그렇죠. 해놓고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자초한테 이제 여자를 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름이 정, 바로 네. 나중에 진시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기판 막장 드라마는 네. 아니지만 네. 사기에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사꾼 여부리가 예. 왕과 저기엔 자초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돈도 바쳤다가 그 다음에 자기 하여튼 뭐 여러 부인 중에 하나인 여자에게 임신시켜놓고 그걸 자초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게 진시황이 되는 거죠. 네, 완전히 핏줄 세탁처럼. 네. 세탁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진시황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이잖아요. 네, 정입니다. 정이라는 아이가 엄마는 여기지만 아빠가 여불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까? 무슨 자격이 모르죠. 있습니까? 모르고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이게 뭐 저기 중간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것까지 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부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초가 그 태자가 되고요. 네. 저 이제 왕이 되는 거, 저 자초의 아들인 정이 진시황이 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여부리가 상국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지금 우리가 재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총리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 낳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얘기하면 삼촌, 네, 네. 중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조정 체제는 이렇게 되는데 여부리하고 태우 그러니까 누구냐면 진시황이 엄마? 그렇죠. 낳은 엄마가 되는 거죠. 네네. 해가지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아. 진시황이 그거를 보고 여부리를 나중에 처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그럼 여불이 입장에서 남는 정사는 아니에요. 안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벌써 20-30년 흘러버린 다음에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시황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네. 예.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통일을 했을 때 네. 하고 난 그 전후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뭐 제가 비극적으로 설명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네, 문제의 동양판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범주로 설정을 여부리를 한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통해서 진나라는 나라를 그냥 가져오는 네. 셈이 돼버린 거죠. 이런 양상들이 혹시 왕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우리가 보통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이제 전한 말기에 신나라라고 있었는데 그때 왕망이 나라를 뺏어가는 방식도 이와 유사한. 근데 물론 이제 여자를 기렴 잃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렇게 수작을 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움직여 나가 나라를 전체를 뺏어가는 과정들은 이와 비슷했었죠. 여부리가 결국 아들인 진시황에게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죽임 당하기 전까지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일개 장사꾼이 통일된 중국의 재상으로까지. 그 일개 장사꾼이라 그러면 여부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까? 원래 대상이었었어요. 대상. 하여튼 어떤 재벌이. 재벌이. 네. 그렇습니다. 재벌이어도 국가 권력의 그 재상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누릴 이러려면은 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러려면은 다른 장치들이 필요했던 거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요거는 아무튼 자료에 나온 것뿐인데 만인데 이런 방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또 그 중간 중간에 우리로서는 좀 생각하기 힘든 방식의 이 계략들을 꾸며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이건 이제 전체 나라를 한번 들어엎은. 그래서 나중에 그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네. 이 여부리가 가지고 있는 계책은 엄청 깊고 이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1, 2년짜리 장사를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시황이 장성하고 등극하는 것까지 다 염두에 그렇죠. 둬야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 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를 전체적으로 이 여부리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진시황의 하여튼 아버지로 되어 있는 네. 저 누굽니까 인질로 갔던 자초가 자초가 실제로 진나라 왕이 될지도 모르는 모르는 얘기였는데 그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네, 계산에 넣고 예. 그 자초 그러니까 현재 왕인 진소왕이나 네. 를 그까지 이미 그 구슬러 가면서 자초를 올라앉히고 또 자초한테는 자기 애를 가진 여자를 막 소개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40년 전에 저 박근혜 일가와 연을 맺은 최태민 같은 것도 떠오르고요. 그 지난주 저희 오다방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걸 했는데 최순실이가 네. 나라를 어떻게 거덜내냐면 프로젝트가 100년 정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스포츠 세타를 200억에서 500억짜리 쳐주고 네. 그거 운영권을 자기네 장시호나 이런 사람들이 25년 갖고 25년 연장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일 거 아니에요. 원대하죠. 지금. 그 정도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간신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김기춘 씨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평창동에 있는 고급 저택이 자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거래요. 이미 다 증여를 해놓고 아들 집에 전세 산대요. 이 정도의 그것도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없는 척하는 거. 네. 이런 정도의 원대함. 그러면 적어도 3, 40년은 기본적으로 내다봐야 간신이 될 수 있다. 네. 하여튼 지금 얘기한 우리 여부리는 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던 네. 그런 간신이고요. 예. 네. 왕망 얘기도 좀 해주세요. 왕망은 왕망은 여부리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할 텐데요. 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오늘은 네. 이 나라까지 세워버렸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아껴뒀다가 네. 다음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저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지록이마라고 그래가지고 지록이마. 이건 너무 네. 유명한.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록이마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 간신의 면모를 그냥 지나가는 게 있어서 네. 또 하나의 유형으로 다시 한번 잡아봤는데 네. 이게 이건 뭐냐면 어떤 유형의 간신? 이건 말하자면 군주를 업신여기는 간신입니다. 근데 네. 절대 업신여긴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과정 그리고 주변 세력들은 또 어떻게 쳐나가나 네. 여기서 보면은 또 다시 우리 상상을 이렇게 네. 해야 되는 이 사람은 누구죠? 지록 이마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저기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 진시황의 아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2세 말 그대로 지금 두 번째 세대 이런 네. 거죠. 세컨 제너레이션 2세인데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진시황이 죽을 때부터 2세까지.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인데요. 그 마침 시기도 붙어 있고 아까 여부리하고 네. 그다음에 지록이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번 네. 골라봤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찬찬히 한번 네. 드려볼게요. 이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디 돌아다니다 죽었거든요. 이거 네. 순수라 그러는데 그걸 하다 죽었는데 그 과정도 여기 뭐 끔찍합니다. 뭐 저기 이 진시황이 죽은 거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바람간 죽었다고 소문 내면은 저거 할 테니까. 네, 왕권에 네, 흔들리고. 그 진시황이 안 죽은 걸로 해가지고 뭐 저 시체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서는 저 함양까지 서안까지 이렇게 데려와요. 근데 오는 도중에 원래 아들 부소한테 대자한테 주기로 했는데 네. 그걸 갖다 이 승상인 이사라는 자하고 네. 조고라고 하는 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이세한테요. 어리숙한 이세한테 이세한테 왕위를 넘기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해놓고 네. 이 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가짜 전위 교서 뭐라 네. 그래야 되나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세를 갖다 황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소는 죽여버리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이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그 조고는 지금 현재는 내관입니다. 황관이고 네. 그다음에 이사는 정식 승상이에요.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이세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그렇듯이 간신들은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또 서로 합니다. 그렇지. 연립해서 뭐 마- 새로운 한- 정권을 만들고 난 창출했다 다음엔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나눠 먹기를 하다가 방해가 된다 싶으면 네. 끊임없이 이제 사익의 추구는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습니다. 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네. 뭐 이것들을 태양이라고 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들 속으로는, 네. 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이 더 가져가려고 네. 생각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승상 이사와 네. 내관 내시 조고가 네.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가 이제 다투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잘 보시면 재밌는 그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사가 그러니까 왕한테 진 시왕 아들인 이세한테 이 문제 제기를 해요. 네. 지금 조고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먼저 이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조고가 왕한테 가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꾸로 자기를 비판하는 말하자면 상소 같은 거 상주를 올린 당사자인 이사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조하는 같은 말을 합니다. 뭐 거꾸로 얘기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도둑들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 왕께서 네. 정치에 너무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다. 네. 걱정하는 말을 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자기를 늘 변명하거나 하질 또는 않고 가서 왜 나를 해코지 했냐, 하냐 이렇게 하고 따지질 화내지도 않고, 네. 오히려 이사가 하는 말에 동조를 해서 네. 우리 저기 지금 이게 그 아방궁이나 짓고 네. 개나 말 많이 키우고 이런다. 네. 이러면서 걱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바로 나 같은 황간이 할 말이 아니고 네. 이 승상 같은 분이 저기 조정에서 이렇게 저기 하셔야 되는데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사는 그것도 진정으로 듣고 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분이 공식 직무상에 안 나오신다. 네네. 회의도 안 하시고 그래서 한참 됐다. 뭐 뵌지. 관저에만 계시면 그럴 수 있죠. 네. 뭐 주로 그러신데요. 네. 깊은 궁궐에 네네. 계신다니까 한가에 볼 틈이 없다. 네. 그랬더니 딱 조고가 그때 뭐라 하냐면 정말 승상께서 그렇게 직접 간언을 하시겠다면 자기가 언제가 주상께서 한가하신지 그때만 되면 내가 바로 신호를 줄 테니까 네. 그럼 그때 들어와서 얼른 얘기를 하시라. 네. 뭔가 굉장히 이 문제 말하자면 이 황제의 바른 정치를 위해서 네.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네. 하는 네. 태도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사는 승상 승상은, 이사는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호가 왔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십시오. 네. 딱 이세가 우리 황제께서 시간이 납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시간이 나서 한가할 때가 아니고 네. 이 여자들 불러놓고 한참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재미 볼 때. 재미 볼 때. 네. 그래 가지고 그럼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세상. 들어가서 뵙시다. 국문에 가가지고 네. 지금 승상을 좀 뵙겠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잔치 벌리고 있는데 나와 그래 좋아 어서 와 그리고선 받아가지고선 기꺼이 더군다나 싫은 소리를 네. 들을 황제의 깜냥도 아니었는데 네. 더군다나 타이밍도 그런 상태에서 아니 그 군자도 그럴 땐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군자 모르겠습니다. 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세는 그 세 번이나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쯤 되면 사실은 화나죠. 네. 이사 승상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게 네, 뭔가 네, 그렇죠. 음모가 있는 것 네. 같다. 눈치를 채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세는 황제는 황제대로 화가 난 겁니다. 네. 이거 꼭 그 시간만 돼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가한 날도 많은데 네. 꼭 이런 날만 와가지고 하는 거는 일부러 내가 어리다 그래서
분명히 나를 네, 깔보는 능멸하는 거다.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연하죠. 네. 또 옆에서 부추길 것 같은데요. 부추기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이제 딱 네. 나오는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예. 어. 근데 말하자면 이때 이렇게 해서 능멸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보기엔 B급 간신이에요. B급 간신이고 조고는 조고가, 다르게 네. 접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세가 원래 저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정식 황제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얘들이 소위 구테타로 된 거죠. 네. 그런 셈이죠. 네. 진시황 명령 조작하고 해가지고 네. 된 건데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 됐는데 황제께서는 지금 저기 그냥 태자도 아니었었고 이랬던 사람이 황제가 되셨는데 승상 이사 자신은 옛날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사는 아무래도 그게 아니라 네. 다른 자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나라는 그때 분봉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황제 밑에 왕한테 어느 지역을 떼줘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게 우리가 하고 이제 배웠던 제후국 그렇습니다. 개념이죠. 그걸 하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것보다라고 이제 넌지시 꺼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승사 이제 이사의 아들이 있어요 또. 네, 승상 이사의 아들이 아들. 네. 이 어디 삼천이라는 곳에 네. 수령으로 가 있는데 네. 거기서 계속 도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진나라 요때쯤 되면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우 유방의 네. 난이 일어나고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 진승 같은 도적들이 일어나는데도 이 승상 이사의 아들 이유가 지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 도둑을 잡지 않는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조고가 노리는 건 뭐냐면 승상 이사가 왕이 되려는 다른 욕심을 품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반란 일으키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도 거기를 지나가도 전혀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 꿍꿍이 속에 있는 이런 부자가, 식으로 네.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더 하나 이런 어리거나 컴플렉스가 있는 군주를 부추기기 더 좋은 방법은 이 군주의 지위를 위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네네.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는 궁궐 밖에서 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궁궐 안에서는 모르지만 밖에서는 폐하보다 이사가 더 인기가 명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고가 하는 얘기죠. 조고가 네. 하는 얘기죠. 지금 싹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네. 이 의심대로 수행을 하는 게 가서 실제로 조사를 시키는 거죠. 아니 의심할 만한 게 이 자식이 그래도 승상인데 네. 간만에 놀라 그러면 들어와서 잔소리하고 놀라 그러면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짜증도 나 있는 데다가 네. 거기에다 무르익을 때 첫 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야, 조고가 똑똑하군요. 간신히 되려면 저는 안 되겠다 간신. 지벼지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지금 수준도 못 따라가는데 점입 가격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사가 이렇게 조고가 한다는 걸 들었어요. 네. 이제 뭔가 디펜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세가 황제가 있었던 감천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는 또 조고가 씨름꾼들 광대들 구경하느라 못 만나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고가 이번에는 조고를 뜻을 얘기합니다. 승상 이사가 네. 조고가 분명히 사악한 뜻을 품고 지금 반역을 꾀하는 과정이다. 네. 그러면서 폐하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변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미 이세는 승상을 의심하고 조고를 믿고 있었대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 편지를 조고한테 이 상서 올라온 걸 황제한테 올라온 걸 줘버립니다.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근데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간신히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사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이 황제가 감옥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취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승상 이사를 황제 명령으로 조사를 할 텐데 네. 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누가 맞냐면 조고가 심어놓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문을 해요. 네. 그거 뭐 당연히 하는 당연히 거죠.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이사가 그래가지고 고문을 하도 하니까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복을 합니다. 네. 거짓 자복을 하는데 그 누구나 다 거짓 자복을 자복을 해요. 검은 앞에 못 이기니까요. 못 이기니까 네. 하는데 그 사이에 고문을 해서 그 피폐해진 이사죠. 네. 한테 옥리를 들여보내서 아. 마치 이사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상서를 올리면 내가 황제한테 몰래 진실을 전달해 주겠다. 네, 네. 당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억울한지. 아. 그랬더니 이사가 또 이제 사실 이 거짓 자복하고는 다르게 네. 자기 얘기들을 다 적어가지고 황제한테 보내준다는 옥리한테 줍니다. 네. 근데 옥리는 황제가 보낸 사람도 아니고 네. 이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바로 조고가 네. 거짓으로 보낸 사람. 네, 네. 그러니까 그 짓을 몇 번을 시킵니다. 어. 가짜를 보내가지고 속내 털어놓게 한 다음에 네. 그걸 빌미로 다시 이사를 고문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사는 당연히 황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 불러다가 저 실제로 무슨 친구. 소명을 네. 해봐라라고 해도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정도로 집요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제 자복도 그렇게 하고 네.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중간에서 그 상서를 올리는 게 만든 것조차도 조고니까 네. 해주는 것처럼 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황제 앞에 가서도 말할 용기가 안 나고. 안 나고 아. 뭐 이런 앞에도 보내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글로만 올리는 건데 네. 그것도 중간에서 이렇게 장난을 쳐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계속 고문을 당하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죄를 실제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제가 그러는 거죠. 거봐라, 네가 너 조고 말 듣길 잘했다. 네. 여기 하마터면 승상한테 속을 뻔했다. 이렇게 네.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5 가지 육형을 당하죠. 육형이라고 하는 건 신체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5가지가 뭐 묵형, 뭐 이마에 새기고, 뭐 발꿈치 베고, 그 다음에 뭐 저 코 베고 하는 건데, 네. 뭐 거의 뭐 능지처창 같은 형을 5가지 종류 형을 다 받고 함양 저작거리에서 이제 허리를 잘려가지고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가 죽은 뒤에 조고를 이제 승상으로 삼고. 네. 내시를요. 네.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황제 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좀 중국 제도를 봐야 되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조고의 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가 아는 지록이마의 그 고사는 네.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친 상태에서 이제 조고가 이 권력을 전행할 때 만들어지는 고사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무슨 자기 딸내미 동창 아빠의 그 중소기업은행 납품까지 챙겨주는 거를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여기게 하는 게 지록이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록이마가 말하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지록이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조고라는 탁월한 네. 아니 뭐 윤리적인 판단은 떠나서 하여튼 그 사람 탁월한 거잖아요. 네. 지가 얻고 싶은 건 다 얻고 사람의 사람의 심리에 대한 아주 그 깊은 통찰도 있네요. 이용하죠. 막. 그러니까요. 엄청 그 요즘에 우리가 얼마 전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그 광고 심리학 같은 네, 데서 네. 나오는 것 같은 얘기들이 이미 다 동원되고 있는 거죠.
점입가경인데 들을수록 간신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네. 조고. 그 사실은 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네. 그러니까 간신을 척결할 때는 확실하게 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뿌리가 뽑히지. 네. 어설프게 놔두면 항상 그 다시 이 발육 번식하는. 맞아. 양상. 개인만 봐도 김기춘 씨도 지금 40년 이상 사실은 권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사라진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뭐 다시 멀쩡하게. 네. 네. 간단하게 우리 저 뭐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수양제의 경우인데요. 네. 좀 한 몇백 년도 내려와서 고구려 정벌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하나 뒤져봤는데 수양제 때 운하를 파고 이러면서 문제 양제 2대째거든요. 네, 네. 수나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백성들 살기가 살기 어려우면 도둑되고 싶어서 싶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항상 네. 그 살기 힘드니까 도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살기 힘들어서 유리거식 하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쉽게 그냥 도적대라고 때라고 부르고 그러기도 하고 하게 된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도적대가 많으면 사실은 범죄와의 전쟁을 할 게 아니고 네. 자기네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네. 임꺽정 때도 그렇고 임꺽정 때도 차관이 그런 얘기합니다. 조정에서 대책회의하니까 무슨 대책회의라고 있냐? 지들이 잘해. 재상이 저 수령한테 저 수령 임명할 때 돈 받고 임명 뇌물 받고. 네. 그럼 수령놈이 저기 지역에 벌충해야죠. 내려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맨날 그거 저 백성들한테 긁어 가렴 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거기서 잘하고 있으면 정치하는 놈들이 백성들이 뭐하러 돌아다니면서 도적대지를 하고 있냐, 농사 짓고 살지. 네. 이런 얘기를 사관이 하거든요. 네. 똑같거든요, 여기도.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여기 아니 우리 현대사도 IMF 이후에요. 예. 원래 교도소의 재소자가 4만 명쯤 되다가 단박에 6만 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IMF를 소위 극복해야지 재소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노태우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 이제 7만 명, 8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수양제 때요. 예, 네. 이제 소위라고 하는 사람이 네. 황제한테 사실 전달을 좀 해야 됩니다. 소위는 사람, 관료 관료했던 거죠. 세상 천하에 지금 도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럼 정책 조정을 해란 얘기거든요. 운하 문제라든지 네. 뭐 등등을.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를 치는 문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황제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니까 네. 언짢죠. 근데 그 사이에 어사대부 이게 되게 감찰 계통에 있는 직을 어사라고 그러는데요. 예. 조선시대도 그렇고 네네. 예. 암행어사 뭐 이런 네네. 것처럼 되게 이제 언관 감찰 이런 기능을 대략 한 배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왜곡을 하냐면 소위의 말이 틀렸다. 천하에 무슨 그렇게 도적이 많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이 신하가 간사해 가지고 도적 가지고 이유로 나를 협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양제 입장에서 예, 그러면서 네. 뭐라 하냐면 저 소위 입을 막아버리고 싶지만 네. 내가 참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으니까 이럴 때 이제 간신은 그걸 탁 틈타는 거죠. 네, 파고들어. 예, 네. 배원의 어사대오 배원이 무함을 해요. 그 조사를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한번 먼지가 안 나면 어떻게 하냐면 먼지가 털 안 되죠. 때까지, 털 때까지 먼지 날 때까지 날 때까지 네. 털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옥사를 이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되게 털어도 별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거의 거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이진 못하고 네. 아예 소위란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냥 서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인이라면 이름을 뺏어버리는 예, 뺏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명예형 예, 그리고 예. 관직을 박탈하고 그렇습니다. 네. 재산도 뺐습니까 그러면? 재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기록에는 네. 일단 이 정도. 근데 관직을 뺐으면 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색이라는 자도 이제 황제가 도적
지금 어지러워서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니까 네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세기도 신합니까? 네, 그렇죠. 네. 신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막 9년들까지 지금 들고 쓰시고 일어나는데 도적들이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하는 소리가 개의할 거 없다. 금방 정리될 문제고 이렇다라고 황제한테 그렇게 보고를 네, 합니다. 이제 궁궐 안에 들어있는 황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못 듣는 거죠.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보고가 보고가 그렇게 올라오고 뭐 그렇게 그런가 보다, 여기는 거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덕은 더 창궐하잖아요. 창궐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수나라가 불과 2대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를 우리 그 이 한반도 사람들은 예. 수양제가 함부로 저 고구려를 넘버가지고 박살나가지고 망했다는 건데 뭐 사실은 그 거꾸로죠. 이유도 사실은 있겠지만.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이 내부에서부터 이미 컨트롤이 안 되는 네. 나라가 돼버렸던 거죠. 소위 말을 안 들어서 예. 충신 말을 안 들어서 망한 것도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유형들 지금 지금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나라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 네. 그다음에 임금 군주를 기망하면서 네. 어떻게 군주가 속아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간신들이 그 사이에서 어떠한 계략과 술책들을 통해 가지고 네. 속이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소기의 것들을 얻어 나갔는가 하는 점들만 일단 네.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확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조고네요. 다른 놈들도 들어오세요. 다 나쁜데 조고가 정말 그 집요하게 이거 수도 높고요. 지금도 그런 정치적 수를 두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수를 두는 사람이네요. 네. 저기 지금 뭐 간신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아마 간신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몇 사람들만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해도 네. 머리가 좋다면 네, 그렇죠. 머리가 좋다면.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얘기, 이 과거 청산 적폐 네. 이를 어떻게 청산하는과 관련해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몇 번 한 기억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들이 보통 시민들 버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훨씬 더 독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70년 동안 해먹은 사람들이다. 근데 70년만 해먹은 건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일제시대부터 잡아야죠. 이어져 오는 거니까 100년이죠. 100년 이상.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엔 확실히 그런 정도의 규모를 내다보면서 바꿀 수 있는 흐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그 특집 방송 중에 첫 번째 시간인데 아주 그 소중한 가르침을 또 우리가 배웁니다. 중요한 게 간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예상하는 것처럼 사익 추구형 인간인데 그냥 사익 추구형 인간은 아니고 굉장히 집요하고 또 스펙도 탁월하고 네. 능력 좋고 네. 그렇죠. 왕에게 설득해야 되니까 네. 연출도 잘하고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다. 네. 현대판 간신들도 그럴 거다. 요거 하나 배우면서요. 그럼 오학년 교수님하고는 오늘 저 시간이 대충 돼서 헤어지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프로듀서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3종 세트. 네, 오다방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에서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운로드도 해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러면 저희가 아주 기쁘게 또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운